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영주택이 임대료는 최대로 인상하고 분양 요구는 들어주지 않자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원시의회가 임대료의 하향 조정과 조속한 분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전북 남원시 도통동 임대아파트 2,600여 세대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횡포가 계속되자 남원시의회는 임대료 하향 조정과 조속한 분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11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남원시에 있는 부영주택들은 해마다 최대 상한선인 5%까지 임대료가 인상되는 등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과대한 이윤축으로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사업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및 시중금리와 비교해도 너무 높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아파트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분양 전환 승인 신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부영 2차 아파트에 대해 신속한 분양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분양 전환 시 부당이득은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부영 3차와 5차 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이 정확하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는 부영 3차와 5차 아파트 분양 전환 시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이 2014년 접수된 이후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군산의 문여도와 선유도에서는 불법 운송과 호객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방관만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고군산 연결도로는 신시도에서 문여도 4.4km 구간만 임시로 개통해 놓은 상태로 나머지 문여도와 선유도, 장자도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문여도에 주차를 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선유도까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유도까지 무료 운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특정 횟집이나 숙박업소에 이들을 내리게 하고 식사 및 숙박을 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운송료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문여도 입구에서 오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불쾌감, 왕복 10,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와서 식사 안 한다고 하면 안 태워주고. 만약에 숙박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제 그렇죠. 자기네 점심 때 식사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내부에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는데도 1인당 또 10,000원 내지는 5,000원씩 받아요. 이와 함께 군산시의 운송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왕복 10,000원이 넘는 돈을 받고 선유도 내를 관광시켜주는 조건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청 관계자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섬이 육지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피해갈 수 없다며 어차피 올해 말 고군산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롬동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지난 10일 이동민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새롬동 이동민원센터는 내년 말까지 건립이 예정돼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이곳 주민들의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새롬동 종합복지센터는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고 하반기부터 복지시설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로 빗물 재활용 기법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을 도입했으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노인 여가실, 아동 상담실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일 조달청과 우수한 지역 벤처, 창업기업 상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벤처, 창업기업들이 소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벤처 창업기업이 벤처나라 등록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광주시에서도 지역 유망 벤처 창업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광주 지역 유망 벤처 창업 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전라북도 장애인 걷기 대회 꽃길만 걸어요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곳 500여 명이 참여해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봄 추천 코스를 왕복하며 축하 공연과 체험 부스 등을 즐기며 장애인들의 참여와 즐거움이 더할 수 있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며 행사명처럼 2017년에는 장애인 모두가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걷기 대회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 협회 회원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해 매년 열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10일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일반 여행은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이며 완주군 유료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체험, 지역 음식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토탈 관광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행으로 여행 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실질적인 관광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내 유료 관광지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문화예술촌, 완주군 구이면 술 테마박물관, 소양면 대승 한지마을 등입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관광 시행 7일 전에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다음 달 15일 이내 여행사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